자, 범인의 국외 도피입니다. 자, 범인의 국외 도피는 최근에 법 규정도 있었고, 그리고 밑에 관련 최신 판례도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 파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파트로 떠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출제 1순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법조문부터 보죠. 253조 3항입니다. 자,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가 있을 때는 그 시효가 정지됩니다. 자, 위에 있는 판례 보죠. 자, 이것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피고인이 신병 확보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정지가 된다. 이때 피고인이 외국 거주한다 그랬죠? 외국에 거주했다고 했을 때 정지가 되지만 그건 당연히 공소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정지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외국에 있든 뭐 국내에 있든 공소 제기 전이라면 당연히 정지가 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 253조 3항을 가보면 범인이 지금 기소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기소가 되어 있는 거지만 여기는 기소가 되어 있지 않아요. 기소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했다는 겁니다. 그랬다면 그 기간 동안은 당연히 시효기간이 정지가 된다. 해외에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소추장애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소추는 할 수 있긴 하지만 그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자, 판례 보죠. 자,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253조 3항에서 말하고 있는 정지 대상인 시효는 249조 1항의 시효를 말한다는 겁니다. 1항 동그라미 치시고 1항의 시효 기간을 말하는 것이지 2항의 시효 기간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항이 뭔지 아시죠? 2항이 뭐예요? 2항이 의제 공소시효입니다. 2항은 기소한 거예요. 기소한 거고 1항은 기소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 253조 3항에서 말하는 시효는 이 1항을 의미하는 것이지 2항을 의미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자, 여기 색깔 칠할게요. 1항만을 말한다. 자, 그래서 일단 끊을게요. 자,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이 발생했고 요 판례 때문에 요 판례를 이용해서 또다시 재소자가 해외로 밀항하려고 하다가 체포된 사건도 있었죠. 자, 보세요. 공소 제기된 후입니다. 여기는 공소 제기되지 않은 거죠? 공소 제기된 후에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249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즉 의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가 않는다. 왜냐하면 정지되는 것은 여기 253조 3항에서 말하는 정지가 되는 것은 1항의 기간을 말한다고 했기 때문에 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공소 제기된 후의자의 경우에는 설령 국외로 도피했다 할지라도 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요 판례 때문에 요 사건에서는 면소 판결을 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기소가 된 후에 도피했을 때는 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요. 시효가 진행돼서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당시 요 관련 시효 기간이 15년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래서 이 시효 기간이 정지가 되었기 때문에 면소 판결을 받았다는 거죠. 결국 뭐야? 법의 흠결이지. 법의 흠결 때문에 이런 판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사항이라고 적으세요. 사항이 신설됐습니다. 그것을 적는데 요걸 적으세요. 요 나와있죠. 사항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 요 249조 2항이 뭐라 그랬습니까? 의제 공소시효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정지가 된다. 는 이 지문을 요 지문을 책 요 사항 여기 사항이라고 해서 쭉 적으세요. 적으시면 됩니다. 이것이 24년도 2월 13일 날 신설되었다. 왜? 요놈 때려잡으려고
신설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때려잡지 못하죠. 이 사람은 이제 판결 났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뭐 어쩔 순 없지만 재발되면 안 되잖아요. 그 재발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이 법조문이 신설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피고인은요, 요 피고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 피고인은 기소당한 사람이죠. 요 사망에서 말하는 범인은 기소가 안 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사항의 피고인은 기소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 중이라는 거예요. 재판 중은 뭐 기소 당하든 안 하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소를 당해야지 재판되는 거죠. 재판 중이라고 필기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그래서 요 4번 요 사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 판례가 나오면 틀립니다. 이 부분은 지금은 맞지가 않다. 아시겠죠? 왜? 신설됐기 때문에. 신설된 규정 때문에 요 지문을 그대로 내주면 즉 보세요.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정지가 된다는 말이에요. 정지가 되기 때문에 정지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거야. 지금 법조문에 따르게 되면. 그래서 지금 법조문에 따르게 되면 정지가 되어야 한다고 되는 거예요. 않는다라는 부분이 틀린 거지. 개정법, 바이 개정법에 따랐을 때. 제가 이것을 모의고사 문제로 만들어서 모의고사 책에 넣어놨습니다. 지금은 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만 유효하다? 이건 유효합니다. 여전히 요 2항에서 말하는 시효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자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3항 읽어볼게요.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는 그 시효가 정지된다 했는데 여기 해외에 가 있는 경우 이 부분은 국내에서 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튄 경우 또는 해외에서 죄를 저지르고 국내에 오면 처벌되니까요. 여전히 계속 체류를 유지하는 경우 두 가지 모두 포함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시효가 정지된다. 자, 그리고 이 면할 목적에는 여러 체류 목적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여러 목적 중에 하나라면 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체류 목적 중에 요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면 족하다, 충분하다. 는 것이고, 자, 그리고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여전히 그 목적은 여전히 계속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 이게 무슨 말인가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한다. 그 예가 있죠, 예가. 그 예가 뒤에 나와요. 그것이 외국에 수감된 거야. 외국에 수감된 경우 이러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런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여전히 그 목적은 유지가 된다. 설명드려 볼게요. 넘겨봅니다. 자, 여기 보죠. 자, 법정 최고형 징역 5년이 나왔어요. 부정수배 단속법 위반죄로 이 사람이 징역 5년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면하려고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거야. 근데 중국에서 몇 년 받았냐면 징역 14년을 받은 거야. 지금 8년째 복역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국내에서 죄를 받으면 징역 5년이면 되는데 이걸 피하려고 중국 가서
징역 14년 받습니까? 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이런 사람이라면, 아니, 우리나라 형벌은 너무나 싸기 때문에 난 외국 가가지고 정말 비싸게 형벌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토끼는 놈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안을 두고 봤을 때, 아하, 이 사람은 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중국으로 넘어간 게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의사가, 다시 가서 이러한 그 의사가 자,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이런 사정은 존재하지 않겠죠. 그쵸? 외국 수감한다는 그런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목적은 여전히 유지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시효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외국 가가지고 형이 더 세다라고 볼 때는, 이때는 면할 목적으로 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만큼은. 그래서 여기 복역, 외국 가서 중국 가서 복역했다 하는 부분은 면할 목적으로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으로 밀항을 했는데요. 밀항을 했는데 면할 목적이 아니라 생업에 종사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기간도 매우 길었다는 거죠. 라는 점을 참작해 봤을 때 역시 이것도 정지라고 보지 않습니다. 면할 목적으로 갔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면소 판결을 때립니다. 올라가보면 맨 위도 그런 얘기 나와 있어요. 자, 면할 목적이라는 부분이 존재했는지가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재반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해야 되겠지만, 일단 끊고, 통상 범인이 외국에서 다른 범죄로 외국 생활에 수감됐다는 겁니다. 외국에서 수감되었다는 겁니다. 수감되었다고 볼 때는 보통 외국이 우리나라 법정명보다 상당히 좀 더 긴 것이 일반적이에요. 월등하게 높고 현저히 길어서, 그치? 외국에 수감되었다고 봤을 때는 면할 목적으로 간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면할 목적이 유지가 되었다고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 왔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검사가 입증해야 되겠지만, 보통 외국에 수감되었을 때는 면할 목적으로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기는 유지된다는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밑에 쭉 내려와서 각주 3번이 어디죠? 여기네요. 여기 각주 3번 나와 있죠? 그쵸? 면할 목적이라는 이 부분은 당해 사건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밑에 판례.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인지가 안 됐대요. 그랬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다? 정지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피고인이 죄를 두 개를 저질렀어요. A죄, B죄. A죄하고 B죄 두 개를 저질렀는데 당해 사건이 A죄란 말이죠. A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본 거죠. 자기 집단에는. 근데 다른 사건은 뭐였냐면, 이건 B 사건이었어. B죄. 즉 B죄는 처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B죄 때문에 도망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해오를 튄 거죠. 그러면 이 B죄에 대해서만큼은 시효가 정지되는 것이고, A죄는 지금 인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인지 못했기 때문에 정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필기 한번 해볼게요. 갑이라는 피고인이 A죄와 B죄 두 개를 저질렀는데 A죄는 처벌받을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거야. 처벌 인지를 못했다는 거죠. 처벌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고 지금 외국으로 간 겁니다. 외국으로 갔다고 했을 때 이것은 정지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면소 판결 받습니다. 그렇지만 B죄는 처벌 가능성을 인지했습니다. 인지했기 때문에 겁이 나서 외국으로 튄 거예요. 그랬다면
253조 3항에 따라서 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정지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변소가 안 돼요. 이때는 유무죄 판결을 다퉈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출제 많이 된 판례입니다. 별표 3개짜리입니다. 넘기시고, 자, 그 다음 판례. 자,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가 5억 2천입니다. 이걸 횡령했다라고 변제하겠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했는데 실제로는 5천만 원만 변제를 했네요.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튄 겁니다. 연락이 두절됐네요. 라고 했을 때, 그리고 또 한 번도 지금 국내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라는 점을 봤을 때 피고인이 중국 체류 중에 딸을 돌보기 위함이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연락 두절에다가 동그라미 칠게요. 여기 뭐 수감됐단 말 없죠? 보고역됐단 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면할 목적으로 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합니다.